안녕하세요. 파워하우스 미술학원 인체수차 강사 문지환입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죠. 발 소묘를 할 건데, 일단은 수차를 하기 위해서도 스케치를 일단 소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 소묘를 먼저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발 소묘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정면 발이 가장 어려운 발 위치 중에 하나죠. 발은 일단 대부분 어려운데, 정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형태상으로는 이제 공간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위니까 표현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들 좀 피하거나 그리더라도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채화를 잘하려면 일단 스케치를 잘해야 되니까 오늘 소묘부터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볼까요? 자, 발을 처음 그릴 때는 일단 정확한 형태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일단 발 중에서도 다른 위치랑 다르게 좀 특수한 위치인 정면에 해당하는 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오늘은 묘사의 순서에 대해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평소에 그릴 때도 측면발이나 완전 측면발, 또 정면발, 이 세 가지 그리는 방식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데요. 오늘은 정면에 해당하는 발이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림을 보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발은 일단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부터 뒤에까지,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의 그 거리감이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내기 그렇게 까다로운 상황은 아닌데, 반 측면까지도 어느 정도 가까운 데부터 발가락부터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아치를 따라가서 뒤꿈치까지의 공간이 근경, 중경, 원경이 그렇게 잘 안 보여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 보이는 상황인데, 정면은 뒤꿈치가 일단 안 보이잖아요. 근데 뒤꿈치에까지의 공간감을 내야 됩니다. 평면 위에 입체를 또 공간을 표현하는 미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발가락이 가장 앞부분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묘사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선명도로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색을 진하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 선명도, 내용이 엄청 많아져서 앞에가 시선이 가게끔 해서 튀어나와 보이는 발가락 부분의 묘사를 아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필이 계속 뾰족한 거를 볼 수 있는데, 묘사를 하려면 당연히 연필이 뾰족해야 되겠죠. 물론 뭉툭한 연필로도 묘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선생님이라서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우리 수채할 때도 소묘랑 전혀 다른 게 아닌 게 똑같습니다. 묘사를 하려면 수채에서도 아주 뾰족한 작은 붓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소묘랑 수채화랑 계속 연관을 지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묘사를 할 때는 계속 연필이든 붓이든 뾰족하고 짧게 그려야 된다. 네, 중간에 밸런스 수정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전체적인 톤을 한번 먹이는데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의 공간을 내기 이전에 일단은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공간감을 낼 때까지의 그 밑색, 전반적으로 까만색 하이라이트도 조심해야 되지만 화이트 하이라이트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이 전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은 그게 또 공간을 또 깨기 때문에 먼 쪽으로 갈수록 편안하게 이제 아주 조금이라도 밑색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좀 이용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톤을 한번 먹이는 과정들이 중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분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리고 블랙 부분도 역시 굉장히 작은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살의 고유색, 그러니까 피부 안에는 블랙이 거의 없어요. 발바닥과 발가락, 그리고 그게 땅바닥에 닿아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땅에 블랙이 있는 것이지 피부에 블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측면이나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묵직한 것들은 물체 자체에도 조금은 블랙이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덩어리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자의 범위가 되게 국지적으로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 자체에 만약에 블랙을 넣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묘사량도 훨씬 더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블랙을 최소화하고 화이트도 최소화하고 그런 와중에 그 연결 부위들을 계속 묘사를 올리는 그런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우개로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연필로 마감을 항상 하긴 해야 되지만 지우개로도 톤 단계를 또 끊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블랙과 화이트 범위를 없애주는 대신에 1번 톤부터 10번 톤까지 1, 2, 3, 4, 5, 6, 7, 8, 9, 10의 톤 단계가 있을 때 10번이 가장 진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은 1번도 없애고 10번도 없앤 상태로 2번하고 8번 정도로 전체적으로 형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덮여졌던 1번을 다시 한번 지우개로 밝게 한번 찾아주고 10번에 해당하는 땅바닥과 발가락이 닿아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얇은 연필로 또 찍어주고 그리고 중간 부분은 다 묘사하죠. 톤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되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톤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림이 다시 또 닦아내가면서 그려야 될 거예요. 많이 좀 어두워져서 이렇게 밝게 그리는 연습을 좀 평소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됩니다. 발등 부분에서도 지금 발등에 있는 발가락의 뼈들이 굴곡을 만들기 때문에 그 굴곡에 의해서 화이트들과 작은 어둠들이 지금 은은하게 표현되고 있죠. 저 널찍한 발등 부분이 되게 평평하게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 굉장히 그림이 심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묘사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든 하나의 내용이라도 찾아내려는 그 끈질기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야지 그리는 거죠. 이제 우리 이렇게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열심히 그려야 된다, 성실히 그려야 된다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관찰을 성실하게 해야지 또 성실한 표현이 되는 건데 일단 관찰을 대부분 조금 하다가 마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좀 그림이 완성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림은 진한데 표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림이 쉽게 탔다 그러죠. 그럴 때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 관찰을 조금 더 성실하게 작은 부분 내에서도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어둡고를 굉장히 좀 천천히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필도 지금 굉장히 HB부터 4B, 5B, 6B까지 한 5가지 이상의 연필을 사용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외곽에서는 블랙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일되게 이렇게 라인화 시키지 않고 마찬가지로 밝은 데서도 빛이 들어온다고 하여서 전체적으로 다 배경이랑 그 형태가 끝나는 외곽이랑 구분시켜 주되 다 따지는 않으면서 잡혔다가 풀렸다가 하는 강약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자가 아래로 지죠. 왜냐면 빛은 하늘에서 오니까. 그런데 이제 볼록볼록 인체는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복숭아뼈라든지 발 뒤꿈치라든지 발가락들은 다 동글동글한 덩어리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다 따시면 안 되고 볼록 배가 튀어나온 부분의 중간 지점부터 아래까지 따셔야 됩니다. 달걀로 치면 달걀에서 가장 뚱뚱한 부분에서 아래 부분에만 그림자가 지겠죠. 인제도 다 그런 달걀과 구의 형태의 응용을 하셔가지고 외곽에서 꼭 가장 튀어나온 부분의 아래쪽으로만 그림자를 주셔가지고 외곽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선이 점점 더 짧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이제 1cm짜리 또는 5mm짜리 선들 위주로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필의 날카로움도 굉장히 뾰족하죠. 세부적인 마감을 할 때는 항상 저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 디테일한
마감을 찾아주셔야 되고 또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을 그릴 때, 손을 그릴 때 둘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발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발톱 부분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형태적으로 봤을 때 빛을 가장 이렇게 밝게 받는 부분은 저는 수평이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발은 대부분 수평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빛을 이렇게 우리 육면체를 봤을 때 수직면이 조금 어둡고 밑에 면은 더더욱 어둡고 수평 맨 윗부분이 가장 밝잖아요. 근데 발톱은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발톱이 만약에 그 매니큐어나 뭐 어떤 페디큐어나 어떤 색깔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걸 굉장히 어둡게 해버리면은 발톱이 굉장히 멍들거나 되게 아파 보이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톱보다는 피부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은 잘 보셨나요? 그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정면발을 배워보았는데 형태적인 부분에서 틀려버리면은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그 완성도가 팍 낮아져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에 대한 부분은 형태를 계속 일단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고 묘사를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시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발을 그릴 때 중요한 부분은 제일 처음에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표현 부분에서도 형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체는 관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발에서도 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관절은 쉽게 말씀드리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발가락들은 다 관절, 그 부분이 이제 마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다 마디들이 그 시작과 끝 부분이 조금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피부보다 피부를 그대로 흑백으로 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진하게 마디를 표현해도 됩니다. 단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이제 굉장히 상처 입은 거나 때가 낀 것처럼 표현되는 그 정도에서는 살짝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 피부에서 관절이나 뼈 구조 같은 거는 조금 실제 피부보다 살짝은 강조해도 된다. 단 그때 이제 굉장히 상처 입거나 지저분하게 표현하는 것만 아닌 정도까지, 딱 그 정도 선까지를 좀 유념하셔야 된다. 실제보다 관절이나 근육은 더 좀 많이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상 바우하우스 인체 수채화 강사 문지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